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Pennies from Heaven이라는 1936년에 Pennies from Heaven이라는 동명 영화에 수록됐었던 빈 크로스비가 초연을 했던 곡인데요. 이제 스탠다드가 된 곡이죠. 그 곡을 벤 웹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테디 윌슨과 그의 오케스트라 버전, 그리고 스탄 게츠와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버전, 그리고 레스터 영하고 해리 에디슨이 함께했던 프레스 앤 스위치라는 앨범에 있는 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 본의 보컬 버전, 이렇게 한 5곡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벤 웹스터, 테너 색스포니스트 벤 웹스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죠. 1930년대 스윙 재즈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잘 나가는 솔로이스트들이 있잖아요. 카운트 웨이시 밴드에는 레스터 형이 잘 나갔고, 그리고 플래처 앤더슨 밴드에서는 콜맨 호킨스. 지금 이제 벤 웹스터는 듀크 엘링턴 밴드. 듀크 엘링턴 밴드의 30년대에도 있었지만 40년대 많은 기간을 함께 했었던. 그러니까 스윙 시대 테너 색스폰 3대장. 지금 그렇죠. 꼽은 사람들이 네. 레스터 영, 콜맨 호킨스, 그리고 벤 웹스터. 콜맨 호킨스는 되게 이렇게 남성적이고 호방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고 한쪽에 이렇게 딱 대표 주자가 돼 있으면 레스터 형은 왠지 연약한 듯 서정적이고 되게 리리시즘이라고 그러죠. 약간 시적인 톤의 어떤 한쪽에 있으면 벤 웹스터는 이 그 중간 어디에 있는데 이분의 색스폰 톤은 되게 이렇게 묵직하고 남성적이에요. 기본 톤은. 근데 연주 스타일은 되게 이렇게 서정적으로 이렇게 거의 짬뽕 해놓은 것 같아. 그 두 사람의 어떤 그거를 합쳐놓은 듯한 건데 아주 독특해요. 예. 근데 역으로 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강인하지 않고 이게 왔다 갔다 톤을 생각하면 묵직한데 또 연주 스타일은 되게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서정적이어서 그러니까 이 두 분 콜맨 호킨스나 레스터 영보다는 약간 조금 밑에 있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이분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분 나름의 개성이 확실한 분 같아요. 근데 벤 웹스터 연주에 대해서 그 옛날에 읽은 게 있거든.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 숨을 쉬는 거다. 네. 숨을 쉬듯 한다. 이게 무슨 표현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이랬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연주 아니네. 숨 쉬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특히 테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뻑뻑하게 와요. 대부분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운드의 질감이 이렇게 와. 근데 그게 거북하지는 물론 않아요. 근데 좀 그게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는데 벤 웹스터 연주는 이거 물 흐르는 게 아니야. 물 흐르는 표현도 아니고 정말 숨 쉬듯 한다. 그 표현이 좀 이거를 두고 하는 거구나. 내가 요번에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 색소폰 테크닉 중에 서브톤이라고 하는데 약간 숨소리가 들리는 듯한 이렇게 부드러운 음색을 내는 그 테크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서브톤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벤 웹스터인 것 같아요. 발라드를 연주할 때 숨소리가 들리는 듯, 진짜 실제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그 박진영 씨 말대로 공기반 소리반 같은 느낌의 테너 색소폰 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표현도 좋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 버전의 Pennies from Heaven은 1953년도 녹음해서 54년에 발매된 앨범 King of Tenors라는 앨범에 있는데 누구와 같이 연주를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뒤에 얘기할 분들하고도 많이 겹치는 분이 나와요. 이 벤 웹스터의 54년 앨범 King of Tenors 앨범에는 트럼펫을 해리 에디슨, 그러니까 별명이 스위치인데 해리 스위치 에디슨이 트럼펫을 불고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가 반주를 하는데 오스카 피터슨이 피아노고 바니 캐슬이 기타를 치고 레이 브라운이 베이스를 치고 제이시 허드라는 분이 드럼을 쳐요. 이제 뒤에 이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킹 오브 테너스 앨범은 1940년대에 이분이 듀크 앨링턴 밴드에서 솔로이스트를 하잖아요. 테너 색스폰을 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로 50년대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53년도 이 연주할 때부터 오스카 피터슨과 인연을 맺고 한 10년을 연주를 계속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카 피터슨은 벤 앱스터랑 하고 있는데 뒤에 얘기할 버전에서도 계속 오스카 피터슨이 피아노를 쳐요. 공교롭게 오늘 모아놓은 곡들 중에. 그래서 벤 앱스터의 이 앨범에서의 연주는 그 들으신 대로 약간 숨소리가 제대로 느껴지는 듯한 이게 되게 호방한 톤인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럽고 서정적으로 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죠. 빠른 템포로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아주 그 강렬한데 사운드가 네. 발라드를 이렇게 넘어오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36년도에 초연된 곡이라고 했잖아요. 36년에 또 다른 아티스트들이 이 곡을 연주를 하는데 또 같은 스윙 시대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죠. 테디 윌슨 and his orchestra 버전의 페니스 프롬 헤븐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같은 36년에 연주를 하더라고요. 테디 윌슨이 이제 자기 밴드에서 연주를 하는데 이 버전에서 테너 색스폰 솔로를 벤 웹스터가 해요. 오. 그리고 이 곡은 사실은 여러 컴필레이션 음반들 이렇게 보면은 빌리 할리데이의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처음 나온 건 테디 윌슨 앤 히스 오케스트라의 빌리 홀리데이를 보컬로 쓴 거죠. 그래서 빌리 홀리데이 곡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36년도면 78회전 10인치 SP로 나왔던 곡인데 테디 윌슨이 35년도에 베니 굿맨 밴드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밴드가 유명한 게 왜 흑인과 백인, 흑백이 한 밴드로 모여진 첫 사례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데 그때 즈음에 자기가 리더가 되는 밴드에서 베니 굿맨, 빌리 홀리데이 이렇게 해서 중간에 빌리 홀리데이 이게 21살 때예요. 빌리 홀리데이의 그 초기 명곡들 중에 한 곡이죠. I Wished on the Moon이라는 곡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페니스 프롬 헤븐 요 곡이 36년 버전 테디 윌슨 버전이 있고요. 또 한 곡 얘기할 거는 스탄 게츠 그리고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가 함께한 57년 녹음인데요. 아까 벤 웹스터의 53년 연주에서 오스카 피터슨이 피아노를 쳤는데 오스카 피터슨이 57년도에는 같이 이제 30줄에 들어선 스탄 게츠와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가 같이 연주를 했는데 같은 테너 색스포니스트들이잖아요. 벤 웹스터 그보다는 훨씬 젊은 그 스탄 게츠와 같이 하는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연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사이에 또 음악이 또 바뀌었구나. 그 몇 년 사이인데 40대 벤 웹스터가 하는 연주와 30줄에 들어선 스탄 게츠가 하는 연주가 스탄 게츠 버전에서 오스카 피터슨과 한 그 버전에서는 템포가 좀 빨라요. 미드 템포로 해서 페니스 프롬 헤븐을 또 이렇게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신나게 해석을 한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보고자 하는 거는 레스터 영이 해리 에디슨과 함께 낸 앨범이 프레스 앤 스위치라는 앨범이에요. 두 분의 별명 레스터 영의 별명 프레스, 해리 에디슨의 별명 스위치. 그래서 프레스 앤 스위치 앨범인데 이 앨범은 1955년 앨범이에요. 아까 벤 앱스터 버전보다 2년 후에 나온 건데 해리 에디슨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아까 버전에서는 벤 웹스터와 어울렸는데 이 버전에서는 레스터 영과 어울리죠. 또 이 앨범에서도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가 반주를 해요. 해리 에디슨과 레스터 영은 두 분 다 카운트 베이시에서 그러니까 30년대 두 분이 젊을 때도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에서 같이. 이제 솔로를 할 때 레스터 영이 하고 나면 이어받아서 해리 에디슨이 했는데 55년에 와서 이제 두 분 다 이제 한 40대가 돼서 그러니까 저는 이 앨범을 들으면서 이 두 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젊을 때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에서 스윙 시대에 그 신나게 같이 연주했던 두 분이 좀 세월이 지나서 50년대 둘이 파 한 장 내자 해서 연주를 하는데 페니스 프롬 헤븐을 또
되게 맛깔나게 연주를 하는데 이 버전과 벤 웹스터의 버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레스터 형은 레스터 형 특유의 되게 부드러운 음색으로 이 곡을 연주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 벤 웹스터 버전은 그러니까 이 숨소리가 아까 들어간 듯한 그런 트럼펫은 둘이 똑같은 동생이 백킹을 하는데 이 해리 에디슨은 1915년생이고 벤 웹스터와 레스터 형은 1909년생. 요들이 이렇게 요렇게 모이면 요런 음악이 나오고 저렇게 모이면 저런 음악이 당연히 나오는데 같은 곡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게 재밌지 않나 해서 한번 선곡을 해봤죠. 페니스 프롬 헤븐 이게 요즘 이렇게 재즈 스탠다드 재즈 우리는 좀 많이 몇 곡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재즈맨들이 좋아하는 스탠드 곡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보면 가사들이 깊어요. 좀 정말 철학적이야. 철학적이라는 단어가 좀 뭐였는데 그 삶의 지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사에 담겨 있는 네. 곡들이 많아요. 페니스 프롬 헤븐도 이게 결국 이게 소나기 얘기하는 거거든. 비 얘기하는 거예요. 폭풍우 같은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니 햇빛이니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샤워를 해야 돼. 비를 맞아야 돼. 그래야지 그 꽃이니 햇빛의 가치를 안다 이거지. 그걸 느낄 수가 있. 그냥 꽃 널려 있고 해 늘 내리 쬐면은 가치를 모르지. 근데 이제 비가 오고 폭풍 몰아치고 해야 그 햇빛의 귀중함, 그 꽃의 아름다움, 꽃도 피어나고.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행운 같은 그렇지 거다. 행운이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군요. 예. 그 노래가 참 이뻐요 원래 그 멜로디도 이쁘고 가사도 이쁘고 근데 김 감독이 소개했듯이 여러 버전을 갖다 그런 가사를 갖다 좀 생각하고 들으면 참 그 음악들이 맛있어요. 좋아요. 네. 마지막 버전은 사라본 and her trio 제목으로 해서 Swinging Easy라는 앨범이 네, Swinging Easy. 1957년도 녹음돼서 58년도에 나온 앨범인데요. 이 버전에서는 말 그대로 Swinging Easy,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스윙하는 그 사라본의 보컬이 들어있는데 50년 되면은 사라본이 이제 30에 접어든 30대 초반에 사라본의 되게 편안한 목소리.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라본의 보컬이 오버 스타일라이즈드 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양식화돼 있고 너무 이렇게 스타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기교 위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사라본의 보컬은 많이 이렇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곡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스윙은 하는데 너무 이렇게 기교는 살짝 빼고 정말로 그래서 그리고 트리오 버전에 사라본이 녹음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담백하게 들리고 해서 그러면 사라본의 대선배인 빌리 헐리데이가 1936년에 노래했던 거가 있으면은 57년도에 사라본이 같은 디바인데 3대 디바 중에 한 명인데 사라본의 목소리로 이렇게 들으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서 한 5곡을 쭉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그 벤 웹스터를 다시 느꼈어. 나중에 한번 벤 웹스터 따라 한번 하죠. 예. 벤 웹스터 되게 대표 앨범 중에 또 오스카 피터슨과 아까 이렇게 53년에 킹 오브 테너스 오늘 얘기한 앨범에서 만나갖고 한 10년 정도를 같이 이렇게 만나서 여러 연주를 남기는데 57년도 녹음 앨범인 소울빌이라는 앨범 그게 진짜 벤 웹스터의 어떤 완성형 같은 앨범이라고 하는데 그 앨범 같은 것도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얘기를 하시죠. 꼭 네. 한번 하자고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정말 이 테너의 또 다른 그 맛을 요번에 느꼈어요. 네. 벤 웹스터 때문에. 야 대단하더라고. 네. 유명세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오히려 매력이 있는 음색을 가진 테너 색소포니스트 벤 웹스터. 네. 자 그럼 페니스 프롬 헤븐 이 곡 소개 5곡인가요 지금 네. 소개할 게 5곡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